안녕하세요, 큐에스트입니다. 오늘은 24년 6월 13일 목요일 새벽 2시 43분이네요. 사실 이 방송 내용은 딱 일주일 전이죠. 제가 6월 6일에 미국에 계신 이제 피투슈아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방송에 나갔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채널에도 올려놓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새벽에 지금 녹화를 다시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좀 제가 아침이기도 했고 평상시 좀 제 목소리보다는 좀 톤이 높게 나가고 그런 면도 있었고, 지금은 좀 새벽이니까 좀 조용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 테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셨던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괜찮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미리 보셔야 이제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고요. 또 주변 분들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게 아예 모르면 안 당하는데 보니까 어설프게 알면은 당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다. 그리고 이제 배경에 보이는 곳은요, 제가 요즘에 핫한 곳이죠. 특히 엔비디아 본사고요. 미국 산타클라라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한 1km? 거의 바로 옆이라고 할 수 있는 또 AMD 본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젠스랑 대표가 93년도였나요? 그때 AMD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근처에 이제 엔비디아를 설립을 했고, 아마 지금까지도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처에다 설립을 했겠죠. 제가 서 있는 여기 그 본관 조금 왼쪽에 좌측에서 한 2주 됐나? 젠스랑 대표가 야후 파이낸스하고 대담을 한 바로 그 앞에서 저도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4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참, 엔비디아라는 회사랑 AMD랑은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아 보이고, 엔비디아는 가보니까 왜 잘 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카카오톡 클립, 근데 지난번 피투슈아님하고 줌으로 찍을 때는 클립 지갑으로 가짜 암호화폐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좀 사람들한테 좀 꽂히게끔 표현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좀 톤이 좀 높게 나가가지고 제가 들어도 살짝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사실은 새벽이라서 평상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톤에 가깝고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데, 어쨌든 카카오톡 클립 지갑으로요, 가짜 암호화폐를 저렴하게 전송해주겠다. 그리고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짜 리플, 두 번째는 가짜 이더리움, 세 번째는 가짜 솔라나. 자, 카카오톡 클립 지갑에 코인을 전송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기,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접근을 했고요.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전자신문에 기사화를 시켰던 내용이에요. 이 서정화 기자님께서 기사화를 감사하게 해주셨고요. 이게 참 카카오는 기사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이고 또 이런 매체들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매체들은 광고주를 굳이 거스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많아요. 제가 어떤 기자분하고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보통 데스크라고 표현하죠. 위에 이렇게 회사로 치면 한 부장님들, 저도 부장까지 하고 나왔지만, 이 기자가 예를 들어서 기사화하고 싶다고 데스크에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데스크에서 만약에 그 데스크 이제 부장님들, 편집국장이죠, 그분들의 또 성향이나 이런 것 따라 그걸 제가 뭐라고 이렇게 흉보고 싶진 않아요. 매체 입장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광고주니까요. 근데 데스크 입장에서 이거 괜찮아, 기사화하면 좋겠어,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러면 기사화가 되는 거고, 만약에 데스크에서 이거 뭐 굳이 기사화를 하냐, 카카오가 우리 또 광고주기도 하고 미래의 광고주인데, 이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지난번 비투슈아님 방송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랬지만, 여기는 제 방송이니까. 자,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그 대표자라고 써있는 부분이 그 누구냐 하면 사기를 당하신 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얘네들이 그럴싸하게 법인 인감을 만들어서 여기다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보통 법인 인감이 이렇게 생겼고요. 저도 이제 회사 법인 대표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감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테두리에는 예를 들면 카카오 주식회사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카카오가 마치 이 사기꾼들이죠. 이
당하신 분한테 계약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럴싸하게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설프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정도면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라는 걸 사실 뭐 부동산 계약서 이런 거 외에 작성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당하신 분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계약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신뢰가 있어요. 그거를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 심리적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카카오 들어가면 이제 클립이라고 지갑 서비스 만들어 놓은 거는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들어 준 거는 칭찬해야 될 일이죠.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제 다 이 전자신문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조회하면 나오니까 카카오 클립의 경우 이 같은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네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나 지갑 사업자들은 가짜 코인을 거르는 장치를 둔다.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코인은 입출금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가짜 코인이나 미지원 코인은 입금이 되더라도 고객이 확인하거나 전송할 수 없도록 한다. 가짜 코인 입금이 가능하면 위조 지폐가 유통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클립의 경우 이 같은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클레이튼, 이더리움, 폴리곤을 지원하며 멀티 토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만 남겨두었다. 미지원 코인의 경우 별도의 아이콘을 표기했으나 클립은 진짜 리플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더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된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가짜 코인 사기를 주목하고 있고 직접 관리할지 검토 중이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서정화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영두 기자님이 같이 이제 기사하는데 협조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같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리플 사례는 이제 리플을 갖다가 그 어떻게 됐냐면 여기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2만 개를 이제 얘네들이 가짜를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리플이 한 700원쯤 되는데 500원에 준 거예요. 500원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개당 200원 차이가 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2만 개를 700원에 사면 1,400만 원인데 500원에 사면 1,000만 원이니까 이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설득한 거죠. 아유 선생님 이거 우리가 물량 싸게 받았어요. 이걸 선생님이 500원에 받으시면 이거 바로 거래소에서 갖다 팔면은 400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 투자해서 400만 원 벌면 순간적으로 수익률이 40%가 되니까 그런 포인트를 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당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자지갑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세요. 근데 이걸 받은 다음에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면 이거를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 한번 이 가짜 리플을 보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점검을 안 한 상태에서 계약서도 있고 저 사람들이 보냈으니까 돈을 보내주신 거지. 1,000만 원을 그냥 그 사람한테 사기꾼한테 홀랑 그 이체를 해버린 거예요. 은행에서. 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시작이 이제 됐고요. 수사가 좀 잘 돼가지고 이 피해 금액을 조금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지금도 이제 연락하면서 이분하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도움을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약서 이제 보여드리면요. 카카오 클립 프로모션 계약서 뭐 여기 2만 개, 500개 막 돼 있잖아요. 그 얘네들이 또 자, 이거 설명 먼저 드리고 사기 당하는 이유는요. 일단 그럴듯한 계약서가 있고 저렴하게 드릴게요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카톡으로만 서로 이게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이 피해 보신 분하고 제가 목소리 들으니까 20대 한 초중반 된 목소리는 아주 착하게 들리더라고. 근데 되게 사근사근하게 이제 이 피해 보신 분이 나이가 이제 5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엄청 이제 살갑게 굴어요. 뭐 선생님 뭐 어렵다 그러면 이게 뭐 내용이 이해 안 간다 그러면 내용도 막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사기를 치더라고. 요즘 뭐 연변 이런 목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신기한 거는
제가 요번에 받은 피해 사례들은 대부분 또 입금 계좌가 농협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론화 아직 시킬 수는 없지만 농협에서 이런 사기꾼들한테 계좌를 만들어 주는 거를 너무 쉽게 또 해주는 면은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제가 가설을 갖고 지금 좀 접근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받으신 게 이 클레이튼 지갑에서 이 리플 보면 요 빨간색 우리 왜 투표할 때 볼펜 뚜껑 찍는 표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리플이 원래는 이 클레이튼, 이더리움, 폴리곤 계열이 아니니까 입금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알면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알면 이거부터 이상하니까 송금 안 할 텐데 왜 이분이 당했나를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클립 그래서 자 보낸 사람 누구 그럴싸하잖아요. 전자 이게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 와 저 사람 주소도 찍혀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받은 사람 나의 클립 받은 수량 2만 XRP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리플이 진짜 내 클립 지갑으로 전송이 돼서 들어왔네라고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카카오 클립에서 잘 이렇게 이런 뭐 잘못된 게 들어오면은 표시가 안 되게 한다든지 이건 이상한 거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세요. 카카오톡 클립 지갑 입금 이건 입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전송 완료라고 사실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들어왔으니까 입금이라고 할게요. 진짜 입금이 되네. 그런데 가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카카오톡 클립 지갑은요 클레이튼 계열의 암호화폐, 이더리움 계열, 폴리곤 계열만 입금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클립 지갑 카카오톡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 세 가지 계열의 가짜 코인을 너무 쉽게 만들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니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원 클럽 매니저 제가 전 직장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같은 회사입니다. 거의 21년을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단순히 월급만 받고 일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저는 고객 서비스 센터도 총괄도 해봤고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카카오 클립에 문의했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뭐 화장품을 예를 들게요. 직영몰에서 만약에 화장품 판매했는데 고객이 만약에 이 제품이 진짜 제품이 아니고 가짜 제품을 받았어요. 만약에 배송을.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쇼핑몰에 고객센터에 전화해갖고 얘네는 전화도 안 되고 카톡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기업이 어떻게 카톡으로만 상담을 받습니까? 몇천만 원씩 피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아니 이거 아모레퍼시픽이 가짜 상품 팔아서 판매한 거 아니오? 나 가짜를 받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할 때 선생님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한다는 거죠. 자 카카오톡 이제 솔라나 피해 사례 설명을 드릴게요. 이더리움은 리플하고 내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걸로 가름하고 넘어갈게요. 이더리움인 것만 좀 다르다. 근데 이더리움은 조금 속을 수가 있는 게 이더리움이 여기에 이제 존재하니까 또 속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조심하시고요. 반드시 받으신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걸 업비트나 빗썸으로 이더리움을 만약에 한 개를 받았다. 그러면 전송을 해보세요. 그래서 5분 내에 전송이 안 되면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기꾼들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그게 뭐 에스크로가 걸려있네 뭐 해가지고 전송이 지금 안 되는 것 뿐이네 라고 사기를 또 쳐요. 그럼 잘 모르신 분들은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저런 설명을 제가 해드려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으면 그 사기꾼들한테 송금하기 이전에 저한테 먼저 제 핸드폰 번호 뒤에 나오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피해 막은 것만 6천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분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게 건당 한 건이 2천만 원이고 한 건이 4천만 원이에요. 자 솔라나를 15만 원에 드릴게요 한 사례예요. 시세가 23만 원이니까 35% 할인 하나당 8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자 계산해 볼게요. 384개 솔라나 가짜를 받았잖아요. 자 384 곱하기 23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8만 원이죠. 그러면은 차익이 3천 거의 70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진짜 안타까운 사례인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부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도록 이게 계약서가 같이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이 사기업체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채권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부산은행에서 대출 받도록 한 계약서도 있어. 근데 사실은
신용대출을 받도록 유도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보신 분이 좀 젊은 분인데 안타깝게 그날 비대면으로 대출받은 돈을 저녁 때 7시쯤인가 사기꾼들한테 홀랑 입금을 하셨더라고. 여기 써있네요. 3천만 원 손쉬운 수익으로 유혹.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했겠죠. 당신이 대출만 받으면 그리고 우리가 보내준 솔라나만 팔면 3천만 원이 꽁돈이 생기니까 그 수익 가지고 이 대출금 한 3천만 원 갚으면 2,500만 원만 나중에 대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유혹했겠죠. 진짜.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이분이 또 이제 한 가정의 또 가장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자세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돈이 많이 또 필요한 또 나이대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장으로서 이제 이 돈을 벌어가지고 뭐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에 하셨을 거야. 그게 안타깝죠. 자, 이더리움 피해 사례. 여기 제가 해놨네. 이더리움을 입금을 먼저 해주었고 다행히 이분이 사기꾼들한테 100만 원만 입금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야.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 이거 2천만 원은 입금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2천만 원 입금을 하지 않으신 그나마 다행인 사례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사례마다 조금씩 이 뭐라 그럴까 좀 옵션이 좀 붙는다 그럴까 얘네들이. 카카오 거래소를 오픈한다며 미리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라는 수법도 같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일단 오늘은 요 내용에 집중을 하면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솔라나 아까 뭐 리플 이런 거 이제 보내주고 나서 그 사실 업비트에 있는 거거든요. 빗썸에.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이. 그게 지금 락업이 걸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모르시는 분들은 락업이 걸려있다 이러면 막 그럴싸하잖아요. 에스크로에 뭐 잠겨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기꾼들이. 이런 거죠. 받으신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사기꾼들한테. 리플 5만 개 뭐 2만 개 받았는데 이게 왜 전송이 안 됩니까? 라고 만약에 확인했어. 사기꾼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 선생님 그게 저희가 물량을 싸게 받은 거다 보니까 락업이 걸려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지금 전송이 안 되는 거지 한 달 뒤에 됩니다라고 또 구라를 쳐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사기의 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저렴하게 드릴게요. 1번. 자, 2번. 카카오 클립 또는 뭐 기타 지갑, 뭐 메타마스크 사기도 있어요. 메타마스크 입금해 주겠다. 거래소에 곧 상장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쪽 업계에 있으면서 꽤 많은 분들을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거래소에 상장이 될 때는요. 만약에 내일 상장되잖아요.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립니다. 바로 전날 정도 알려줘요. 코인 회사 대표한테도. 예를 들면 홍길동 코인이 있다. 그게 내일 만약에 뭐 업비트에 상장된다. 자, 내일이 며칠이죠? 6월 지금 찍는 시점이 13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상장된다 그러면 하루도 아니야. 거의 15시간 전? 그 정도에 알려주는데 얘네들이 막 한 달 뒤에 상장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자체가 구라다. 그리고 카카오를 믿으세요. 이게 엔도스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계약서도 있습니다. 다 가짜죠. 심지어 어떤 놈들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기 건지 위조한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 믿으라 이거지.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기가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핏 봤는데 진짜 같아 보였어요. 위조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서 자기가 손으로 한쪽으로 들고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있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이스피싱하고 투자계약 사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이스피싱 피해는요. 은행에 가가지고 계좌이체를 막아달라고 요청 가능하고 해줍니다. 그런데 투자계약 사기는 현재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금을 사기꾼한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000만 원 이체할 수도 있고 방금 같은 투자계약 사기죠. 일종의 1,000만 원을 똑같이 이체를 하더라도 은행에 갔을 때 단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막아준다니까요. 법적으로. 은행에서 막아줘도 은행이 불이익 받는 게 없어요. 근데 투자계약 사기는 현재 이거를 갖고 가서 똑같은 사안을 만약에 아까 농협에 전송했다 그랬잖아. 이체를. 그럼 농협 가가지고 어디 지점에 가서 이거 내가 잘못 입금했어요. 이게 사기꾼한테 당했어요. 해봐야 투자계약 사기는 현재 그걸 안 막아준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지연 이체 제도라고 30분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이 내가 좋았어. 그 이체하고 나서 한 15분쯤에 농협에 가갖고 얘기가 됐어. 막아주세요 하면은 보이스피싱을 막아서 1,000만 원을 묶어놓을 수가 있는데 투자계약 사기는 못 묶어준다. 그래서 피해를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물론 나중에 수사하고 이래서 뭐 그 나쁜 놈들 잡고 피해 금액을 구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메타마스크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인데요. 이 메타마스크는요 이더리움 계열 지갑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전송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공부를 좀 하시고 이제 재미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에서 투자하시는 거를 한번 메타마스크 한번 보내보고 싶으신 거예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근데 이렇게 보내봤더니 전송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계열 지갑이고요. 주소 하나로 이더리움 계열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뭐 골렘이나 시빅이나 파워레저 이런 것들도 이더리움 기반에서 만든 이런 거는 사실 토큰이라 그래요. 그러면 골렘 지갑도 원래는 업비트 같은 경우는 골렘 지갑 따로 존재하고 시빅 따로 존재하고 파워레저 따로 존재하지만 메타마스크의 장점은요. 이더리움 계열의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이런 토큰들을 다 받을 때는 이더리움 포함해서 지갑 주소가 한 개예요. 한 개로 보내도 다 온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편리한 점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러면 자 여기서 응용해 볼게요. 그럼 리플은 메타마스크에 입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3초 뒤에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3, 2, 1. 리플은 자체 메인넷을 갖고 있는 셈이니까 리플은요 당연히 메타마스크의 리플도 전송이 안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더리움 계열에 해당하는 코인이나 토큰들만 메타마스크에 전송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다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특정 어떤 것들은 이더리움 계열이 아닌데 뭐 이더리움하고 또 호환이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게 제가 다 해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거기 좀 있는 걸로 근데 제가 특정 코인을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틀릴 수도 있어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아주 일부 것들을 제외하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카카오톡 클립 관련 사기 당하신 분들의 제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널리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의 피해를 막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 클립 운영도 보다 체계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에는 특히 또 대기업이니까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클립 서비스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리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이 클립 서비스 센터에다가 어렵게 카톡으로 연결되어서 문의를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는 답변은 저는 좀 사실 제가 대기업에 근무한 경험도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 정도로 공론화가 좀 되기 시작했으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카카오톡 클립에서 이 내용을 회사에서 모를까요? 이 정도 되면 저한테 연락이 왔어야 되고, 제가 예전에 대기업 근무했던 경험으로 보면 제가 고객 서비스 센터 총괄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연락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피해 사례를 알고 있는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막도록 좀 도움이 되게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쉽다. 저는 사전적으로 그런 조치를 많이 취했거든요. 전 직장에 있을 때. 그래서 고객 서비스 센터 총괄을 제가 부수적으로 할 때는 실제 이제 고객들이 문제 생기고 하면 직접 가정에까지 방문해서 처리도 해드리고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남다르게 저도 했었어요. 그 기업의 제가 대표는 아니죠. 직원이지만 내가 그 고객을 대할 때 태도는 내가 아모레퍼시픽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라는 마음을 갖고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충고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거 핸드폰 번호 이거 올려놨더니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쩔 수 없고 제가 투넘버 서비스로 이제 요게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되면 번호를 한 폰으로 하나 더 따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받는 게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하면은 이제 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번호면. 그러면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요. 이메일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그걸 모아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기사화를 할 겁니다. 전자신문 외에 지금 공중파 한 군데 또 이제 나가기로 협의가 돼 있고요. 널리 알려가지고 피해를 막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회사 제 퀘스트 77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경제 협의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공익적인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또 꼰대 같은 잔소리 하면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지금 이 사기에 타겟이 돼요. 왜냐하면 이 지갑이 존재하는지도 몰라, 솔라나가 뭔지도 몰라.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안 당하는데, 연세 있으신 분 중에서 난 되게 트렌드 리더야, 난 좀 요즘 추세 트렌드에 빨라, 전자지갑 있는 것도 알아, 그리고 이거 코인 전송도 된대, 이렇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이 사기의 핵심 타겟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도 좋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어설픈 분들이 당하시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공부 하실 거면 진짜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실 생각 없으시면 그냥 투자를 접으면 좋겠다는 저는 충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카카오톡 클립 지갑 사기 방지 알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3시 14분인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 투자도 잘 하시고 또 사기 피해는 입지 않으시고 그런 행복한 투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키웨스트의 블록체인 인사이트 키웨스트였습니다. 이 영상 널리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 채널의 서포터스 회원 전용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윤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KBS, YTN 등 뉴스 출연을 통한 공익적 자문활동,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컨텐츠 제작, 유튜브 비트슈아, 박작가 크립토 연구소, 블록체인 타임즈 출연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블록체인 투자 관련 도서 키웨스트 디지털 자산 투자를 출간했으며 투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개미를 대표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아울러 키웨스트 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키웨스트는 아모레퍼시픽 사내 장학생으로 평균관 글로벌 MBA를 2012년 수료하였으며 식스시그마 마스터 블랙벨트 자격을 1위의 성적으로 취득하였고 사내 공식 컨설턴트로서 부문별 임원진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자선단체 등 다양한 곳에 기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